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만물의 영장. 우리의 친척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꼬리를 지팡이 삼아 공중에서 춤을 추는 원숭이.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진화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조금 먼 친척입니다. 아시아 밀림 깊은 곳엔 인간과 더 가까운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와 달리 꼬리가 없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제외한 유인원 중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승자인 세계 밀림. 그곳에서 저는 유인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와 가까운 존재인지 알게 됐죠. 다시 밀림으로 향합니다. 몇 년간 수없이 지나다닌 곳이지만 밀림으로 향하는 길은 매 순간 벅차고 설렙니다. 이 산 너머에 저의 오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푸른 수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녀석들. 저희 연구 보조원들과 함께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 봅니다. HM15 masih sepi, belum ada tanda-tanda wajah. Yo, di atas HM15 juga masih sepi. 긴팔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기번.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주인공입니다. 기번을 만나기 위해선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무 꼭대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녀석들. 오감을 이용해 그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Oh, Gibbon. Wah, ada oas sekitar HM7. Kayaknya kelompok Aris baru kelihatan bayi dan bapak saja. 드디어 기번을 발견했습니다. Bagus, iya. Untung pas istirahat, Pak. 멀리 떨어져 있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기번이 분명했습니다. Yang paling gede yang Aris, Pak. Itu Awan sama Amure. Ayu? Ayu masih belakang, Pak. Masih bisa. Ini Aris. Iya, Aris. 예. 아이고, 잘 있었냐? 놀라웠습니다. Halo. Apa kabar, Pak? 처음 발견한 기번이 제 연구의 첫 대상, 아리스라니. 누구예요, 쟤는? 제가 바로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아리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A그룹의 수컷인데 처음부터 이상하게 저를 별로 안 무서워했고 그래서 이 동물이 연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준 바로 그 친구인데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났네요. 뭐 인사도 없이 가는데 뭐 저는 반갑습니다. 어쨌든. 무심한 녀석. 다시 나무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쉴 새 없이 이동하고 높은 곳에 사는 기번의 습성 때문에 제작진에게도 이번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거 같지? 한 마리죠? 제작진을 꽤나 애먹인 이 녀석들. 이 가족은 누구일까요? 수컷 어른과 암컷 어른 이렇게 이제 부모죠. 거기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 4-5살 가까이 됐을 이제 아모레라는 친구고요. 그 밑에 이제 한 3살쯤에 아완이라고 있어요. 기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수컷 아리스에게 암컷은 단 하나. 아내 아유뿐입니다. 이들에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모레와 귀염둥이 막내 아완입니다. 기번 가족이 다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정확한 목적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쪽 그 영역의 경계에서 아마 지난 밤을 보낸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저쪽 끝에 있었으니까 중앙부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먹이를 찾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평 세계의 사람이 수직 세계에 사는 기번을 쫓습니다. 녀석들을 올려다보면 문득 나무 위의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Tapi kalau ada madu harusnya ada sarang. 이제 할 일은 하나. 그 비밀스런 세계로 뛰어드는 일. 지상에서 30m 위. 그곳이 저의 목적지입니다. 점점 위로 가고 있습니다. 몸에 힘을 안 줄 이유가 없는데도 몸에 힘이 들어가네요. 마침내 도착한 그들의 세상.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림의 한가운데 저도 한 자리 차지해봅니다. 제가 드디어 기번이 살고 있는 나무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보던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남다를 수가 없네요. 이제 눈을 아래로 돌려 발 아래 펼쳐진 기번의 세계를 관찰해봅니다. 저기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첫째 아모레가 보입니다. 기번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밀림에는 기번의 먹이가 도처에 깔려 있을 것 같지만 정글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다간 먹는 것보다 먹이를 찾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양질의 먹이를 먹는 것,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잘 익은 과일이나 어린 이파리는 밀림에서도 꽤 찾기 어려운 먹이입니다.
숲을 돌아다니며 기번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어디에 있었지? 이들은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기억해 놓았다가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먹이 전략인 셈이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바로 이런 과일이 이 나무 주변에는 아주 풍부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특성상 모든 것이 있지 않고 바로 이런 나무에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띄엄띄엄 있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기번은 상당히 머리를 쓰고 아주 효율적인 먹이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다녀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데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열매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봅니다. 기번은 열매 감별사입니다. 맛있는 열매만 쏙쏙 골라 먹죠. 기번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과일이 어떤 맛인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먹어볼 수는 없겠죠.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건 제가 좀 아는데 맛이 없네요. 아직 안 익은 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안에는 당분도 부족하고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영양 원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번은 사실 이런 과일은 잘 찾지 않습니다. 과일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먹이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과일이 제대로 된 먹이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번 가족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자식은 부모를 관찰하며 밀림의 세상을 배웁니다. 어떻게 나무를 타는지, 어떤 먹이를 먹어야 하는지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일종의 현장 학습인 셈이죠. 가르치고 배우며 기번 가족은 끈끈해집니다. 기번은 노래를 불러 가족의 영역을 알립니다. 바로 이 뒤에서 기번들의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제가 이게 위에 올라와 있어서 어쩌면 저를 다른 기번 그룹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위에서 멀리서 들리는 저 목소리가 이 밀림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번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영역을 중시하는 기번. 다른 유인원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플레이백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다른 기번의 울음소리를 다른 기번의 영역 안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스피커에서 통해서 하는 그 소리는 다른 여기 원래 사는 다른 원숭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수릴리라는 원숭이 소리를 들려주고 그냥 그게 자연 조건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실험인 옆 동네 기번의 울음소리를 들려줘서 어떤 당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과 영역 경쟁을 하지 않는 수릴리 원숭이의 소리를 틀었습니다. 소리에 별 관심이 없군요. 네, 역시 예상대로 원숭이 소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옆 동네 기본 소리를 들려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번엔 기본과 실질적으로 영역 경쟁을 하고 있는 이웃 기본의 노래소리입니다. Ada kabarnya, ada reaksi enggak? 네, 저쪽에서 반응이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반응입니다.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걱정이 됐는지 엄마 아유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갑니다. 어느새 아빠도 와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소리가 나서는 안 될 그 장소에서 옆 동네 개체의 소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침입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아마 얘네들도 그거를 늘 주시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가족은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열대우림에 비가 내립니다. 갈증에 시달렸던 것들이 제 빛으로 숲을 물들입니다. 허기를 참지 못한 한 녀석.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기본의 한 종류인 시아망입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어난 지 갓 9개월 된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이들도 다른 기본처럼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미에겐 한 마리의 새끼가 더 있습니다. 올해 4살, 장난꾸러기 수컷입니다. 막내는 세상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덧 비가 멈췄습니다. 초록들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남은 물기를 흠뻑 머금습니다. 밀림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열매를 먹으러 나온 다람쥐도
내리쬐는 햇볕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시아망. 놀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 보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시아망은 열매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오늘 날씨에 이 열매로는 부족한 걸까요?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슬아슬 덩굴줄기를 타고 이동한 곳. 물 웅덩이가 있는 곳입니다. 갈증이 심할 때 손을 적셔 물을 마십니다. 어린 시아망은 엄마의 행동을 잘 관찰해 둡니다. 나중에 목이 마르면 엄마처럼 목을 축일 것입니다. 가족의 영역을 알리는 시아망 부부의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죠. 첫째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봅니다. 기번의 노래하는 능력은 이미 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선 어른이 돼야 합니다. 부모가 부를 때 틈틈이 연습해 놓아야 훗날 훌륭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처럼요. 부모의 합창이 끝나자 첫째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부모 없는 데서 혼자 해보려는 걸까요? 아직 멀었네요. 언젠가는 부모처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의 하루는 먹이로 시작해 먹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밀림의 식사 시간은 연중 무휴 24시간입니다. 이들의 끝없는 먹이 활동 덕분에 자연은 순환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먹는다는 것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자연에선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갖습니다.